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필요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족과 잘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가 공부를 되게 잘해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사갈 집은 입주 가능일이 8월 15일인데 매수자가 겨우 찾아왔는데 이 매수자는 입주 가능일이 7월이라네 불일치가 한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주택을 처분하고 바로 새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매수세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의 주거 이동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이 2주택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네. 그러면은 야, 2주택자가 되면 내가 기존 주택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못 받네?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이를 보완하고자 마련한 것이 바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입니다. 편의상 일시적 2주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시적 2주택 기본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갈아탈 때 잠깐 두 채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거, 무엇을 허용하겠다? 잠깐 두 채가 되지만 기존 주택, 원래 살고 있던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주택 A를 취득을 해요. 그리고 2015년 5월에 주택 B를 취득을 하죠. 그리고 나서 2018년 4월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택 A를 처분을 했으면은 2주택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갈아타는 소유자라서 A주택 처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단 아무 때나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우선 기존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됩니다. 좀 어렵죠? 쉽게 1, 2, 3 법칙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 기존 주택을 2년 보유 그리고 조정세상지역은 거주 요건까지 충족을 한 다음에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기존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부분이죠. 자, 대한민국 부동산 부자들은 다 이것으로 시작할 정도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 시기에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겠죠. 자, 유주택자가 있습니다. 집값 오를 것 같아 한 채 더 사자. 그래서 기존 주택 하나 있는데 신규 주택 하나 더 사서 3년 동안 양쪽에서 시세 차익을 누려요.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누렸는데 기존 주택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까지 받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그 발표 대책에 항상 이 일시적 2주택자 규제 방안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 비과세 기간 3년 이내 처분에서 2년으로 2년 이내 처분에서 1년 이내 매도 및 1년 내 전입 의무까지 부여하면서 강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5월 10일 날 정부에서 이 규제를 완화하게 된 거죠. 원래는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한 신규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1년 내 매도 및 1년 내 전입을 해야 되는데 2년 내 매도하는 것으로 바뀌고요. 전입 의무도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자, 기존 제도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22년 2월에 신규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시점에 기존 주택, 신규 주택 모두 다 규제 지역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신규 주택 취득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 의무도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 2월까지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되고요. 신규 주택에 전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뀌었다? 신규 주택 취득 2년 이내에 기존 주택만 처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 2월까지 기존 주택 매도만 하면 되고요. 신규 주택에 굳이 입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공부하실 때요, 규제 지역 지정에 따른 영향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 주택 중 하나가 비규제 지역이면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A가 있어요. 얘는 규제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규 주택 B는요, 비규제 지역에 있어요. 그럼 원래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는데 갑자기 기존 주택 처분 전에 이 신규 주택, 비규제 지역이었던 신규 주택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비규제 지역이었다면 매도 기간은 3년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기존 주택이 비규제 지역인 상황에서 신규 주택을 규제 지역 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는데 기존 주택 처분 이전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네? 그럼 3년 이내에 처분이 안 되나요? 되겠죠. 신규 주택 매수 시점에서 기존 주택이 비규제 지역이면 추후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도 3년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에요. 당연히 규제 지역 지정은 개인이 알 수 없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변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기존 주택을 2015년 5월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이 규제 지역이 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했는데 얘는 그때 비규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20년 5월에 규제 지역이 됐네. 양쪽 다 기존 주택 처분 시점에서는 규제 지역이긴 하지만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서 3년 이내에 처분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규주택 매수 시점에서 기존주택, 신규주택 모두 다 규제 지역이었어요. 그럼 바뀐 규정에 의해서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신규주택이 규제 지역에서 풀렸어. 그럼 3년 이내에 매도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일시적 2주택 과정에서 규제 지역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은 2년 이내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전국적으로 지정된 규제 지역이 대거 풀릴 것 같은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일시적 2주택제도 솔직히 제도는 있었는데 사문화가 됐거든요. 왜냐면은 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은 기존에는 1년 이내 전입 및 처분 조건이었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6개월 이내 전입 및 처분 조건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하고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행정지도가 따로 놀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요. 기존 주택 매도 계약서가 없으면 아예 대출 취급을 잘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일시적 2주택 제도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왜 문제가 되나 볼게요. 일단 기존 주택은 계속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갭 투자를 해서 신주택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갭 투자를 하려면 내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여유 자금이 없네.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 여유 자금을 끌어오면 안 될까? 안 돼요. 왜? 기존 주택 담보로 대출이 힘든다는 말씀드렸죠. 이제 1년에 한 회씩 2억까지 해서 생활 안정자금으로는 가능한데 주택 구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방법이 기존 주택은 전세를 주고요.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내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내 자본을 만들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더해서 신규 주택을 매수하고 입주를 하는 거죠. 근데 대출 규제 때문에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일시적 2주택 하겠습니까? 기존 주택 처분하고 이사를 하지. 그런데 이번 6.21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일시적 2주택이니까 1주택자 대출 규제겠죠. 1주택자 대출 규제 적용된 게 무엇이다? 6개월 이내 전입 및 기존 주택 처분 의무였는데 이것이 완화가 됐어요. 어떻게 완화됐다? 일단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일시적 2주택 제도와 똑같아졌고요. 또 하나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기존 주택 계속 거주하면서 갭 투자하는 거는 기존 주택 담보로 대출이 쉽지 않아서 어려운 건 유지가 되는데 또 하나 신규 주택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내 자본 포함해서 매수해서 전입하는 거는 가능해졌다는 부분이죠. 기존 주택 2년 이내에만 처분을 하면은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고 대출 규제에도 걸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제도 개선과 다르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부동산 상승 시기에 일시적 2주택 전략은요 레버리지 수익을 극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 신규 주택 모두 10억짜리씩 갖고 있다 볼게요. 내 자본 5억씩 투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 가격이 10억에서 15억 원으로 2년 만에 상승을 했네. 물론 집값 상승 시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 자본 10억 투자해서 양쪽에서 시세 차익을 얻었더니 10억의 시세 차익을 얻어서 수익률이 100%가 될 수 있는데
이게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하락했다 보겠습니다. 그럼 내 자본 10억 투자해서 6억 원 투자 손실이 확정이 된 거죠. 물론 매매 가격만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안 떨어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이 세입자한테 1억에서 2억 정도 돌려줘야 되네, 이런 상황에 있으면 기존 주택 처분하면서 손실이 확정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일시적 2주택 제도는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 활용할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 흐름이 바뀌려면 기본적으로 금리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내 집 마련 기회도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이죠. 거기에 로또 분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지금부터 준비하면 당첨이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꿀팁 등이 있거든요. 이것이 청약가부에 모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